지금 이제 취임하시고 거의 100일 가까이 됐습니다. 좀 가장 그동안 인상 깊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인천에 있는 장애인 생활 또 체육시설들,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 그리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다니는 현장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고 선수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얼마나 체육을 통해서 많은 기쁨들을 누리고 있는가. 체육시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경기장에서는 선수나 지도자 또 관객들이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그것을 또 하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체육계에 여러 곳을 취임하시고 나서 돌아보셨을 텐데 지금 느끼시기에 체육계의 가장 큰 현안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스포츠 혁신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엘리트 어떻게 하면 체육을 키우느냐 하는 문제가 중점이 되어 왔고 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생활체육에 관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 사이에 선수들에 대한 윤리 문제, 인권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등한시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수들에 대한 윤리,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스포츠의 엘리트 스포츠에 경도되어 있는 그 체육 정책을 생활체육과 어떻게 하면은 조화롭게 또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개혁에 관한 문제가 역시 가장 현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포츠 혁신위가 낸 권고안, 특히 학교 체육에 관련한 권고안이 상당히 큰 지금 좀 파열음이라고 할까요? 지지하는 쪽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쪽도 있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학교 체육 권고안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쳤고 네. 또 수없이 많은 현장의 소리들을 이제 듣고서 이제 그동안에 4차례의 권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차 권고 사항인 학교 체육에 관해서 그렇죠. 그 많은 또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옹호하는 측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 반론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 권고는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에 있어서 정말 뭐 종목이 되든 아니면 방법이 되든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서로 협의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엘리트 체육이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그런 구조 안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은 혁신위원회 권고를 아마 오해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체육계 또 그다음에 여러 시민단체 또 일반 국민들도 중요한 정책 결정에 또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말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이행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대한 또 우리 체육회장님 또 관계 여러 분들께서 이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또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혁신위원회의 권고안대로 각 종목별로 이렇게 이행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분야별로 종목별로도 있지만 또 그것을 다시 또 총체적인 입장에서 다시 보고 그래서 결국은 연말까지는 최종안이 나와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진행이 돼 나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교체육 관련 권고안은 엘리트 스포츠 죽이기다. 또 혁신위 쪽 사람들과 그 지지자들 쪽에서는 이 방안이야말로 엘리트 스포츠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헛갈릴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예,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그 기본 정신 자체가 엘리트 체육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의 엘리트 체육 또는 학교 체육이 가져왔던 비정상적인 이런 문화나 행태를 정상화시켜 주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 그러니까 학생 선수들이죠. 인권, 또 윤리 문제, 나가서는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좀 훌륭한 선수로 키울 수, 좀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것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거는 엘리트 체육을 뭐 소외하거나 또 그걸 뭐 줄이거나 하는 그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제대로 정리되어진 시스템 하에서 사실 정부는 엘리트 체육도 또 생활체육도 더 진흥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과연 주말 대회를 이 종목마다 다 전환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상당히 많은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종목별로 좀 차이는 이렇게 있죠. 기본적으로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말 대회로 유도할 수 있는 그렇게 나오는 시설에 관한 문제, 또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들의 횟수를 또 조정해야 되는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머리를 지금 맞대고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또 저희들이 예비적인 조사를 해보면 그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이 논의의 장으로 이제 과연 나올 수 있느냐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분들의 우려를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같이 합리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렇게 같이 모실 수 있을지 그 방법은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논의의 장으로 어떻게 모실 수 그렇게 있을까요? 저는 뭐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그 다음에 지금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는 권고안들과 기존의 것들이 서로 대척점이 아니고 배척되는 게 아니다. 네. 기본적으로 서로 상생함으로 인해서 결국 엘리트 체육도 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도 살아서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주에 대한체육회장께서도 그리고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우리가 함께 공동의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나가자고 이미 이제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대한체육계 또 체육학계 또 종목별 단체 여러분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그 혁신안에 권고사항들 하나씩 점검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대한체육회와 또 관계 또 학계들과도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공동의 어떤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저희가 꼭 논의해야 될 문제가 체육 특기자들의 대학 진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엘리트 스포츠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도 보면 이제는 그 운동 실력으로만 100% 보고 뽑는 게 아니라 학습 능력과 대학에 가서 수학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학생을 골고루 역량을 가진 학생을 뽑아야 된다. 입시 제도 자체를 그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의 협업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교육부와의 협력을 끌어내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교육부하고 이제 문화부는 이미
지금 스포츠혁신위원회도 들어가 있지만 별도로 또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대학 입시와 관계되는 것은 교육부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학 당국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다도 요청을 또 하겠지만 제 자신부터 나서서 여러 대학 총장님들과 함께 앞으로 입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저도 별도로 또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부하고는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라도 최소한 정규 수업만큼은 넣자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권고의 핵심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선수가 정규 수업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마지노선이다. 여기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다른 부분은 유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신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종목별로든 기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정신을 존중하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극히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번에 그리고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그 연세대학교 최준 선수라고 언더 20 월드컵 네. 이제 대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대학 스포츠 협의회에서 이제 CJ로 확정을 받지 못하면 이제 다음 학기 출전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학생이 워낙 이제 대회 출전 기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기준을 못 맞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저희가 취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런 국가대표 선수나 국제대회 진출한 선수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학생 선수가 국제대회 나가면 지도 교사가 출장을 같이 따라간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라도 또 학생을 가르치고 필요하면 시험도 거기서 보고 이런 어떤 투자를 끊임없이 해줘야 우리가 좀 특별한 선수들이니까 특별한 지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말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게 하려면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글쎄요, 이제 모든 어떤 사례를 일반화시키기는 사실 물론이죠. 제가 어렵다고 예. 보고요. 정말 그런 또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그런 훈련이든 아니면 대회에 나가든 그것과 연계해서 정말 교육적인 보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원거리 어떤 교육 방법을 쓴다든가 또는 아까처럼 일종의 오프라인상에 뭐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낸다든가 저 원거리 교육이 되든지 또 그것을 위한 기술적이거나 재정적인 지원 그런 것들은 다각도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다만 뭐 정확한 대안들은 또 학교 당국이나 또 운동을 가르치는 또 지도자들 또 학생들 아마 의견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장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이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북 체육 교류나 이런 것들을 풀어가야 할 뭐 과제가 산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 산적한 문제를 풀어가실지. 사실 그동안에 남북 관계가 소강 상태에 있어서 네.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예. 예, 다행히 이제 6월 30일 남북미 정상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큰 틀에 있어서의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에서는 내년도에 도쿄 이제 올림픽, 그다음 2032년도에 이제 또 공동 우리가 하계 올림픽을 또 개최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또 남북 정상이 서로 합의한 사항이고 또 IOC 집행위원회에서도 다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북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이기웅 대한체육회장께서 이제 신임 IOC 위원이 되셔서 이제 우리나라에 2명의 IOC 위원이 생겼습니다. 이제 KOC 위원 이제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되신 걸로 아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IOC 위원 두 분이 이제 남북 공동 올림픽을 추진하는 국제 스포츠 외교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 문제가 국가적 이슈니까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IOC 위원들께서 이런 남북 이제 공동 올림픽 유치하는 것, 내년도에 또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서 도쿄올림픽에 참여하는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마 그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또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늘 또 협의 채널을 가지고서 함께 논의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제가 조금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스포츠 외교와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 IOC 위원 두 분이 그쪽 스포츠 외교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서 이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이쪽에 집중하시고, 동시에 그 국내 스포츠 개혁이나 이런 쪽은 이제 너무 엘리트 쪽으로 갈 우려가 있으니 국내 시스템 개혁은 오히려 KOC를 분리해서 이쪽에는 또 이제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양쪽을 다 포함해서 이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것은 또 NOC와 체육회의 또 분리 문제 등등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 같은데, 일단 그 문제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자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외교 노력은 어차피 그 IOC 위원 두 분도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또 정부의 지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역할 분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어떻게 제도적인 개선이 나오는가, 그것도 함께 지켜보면서 아마 또 그 두 분의 또 의견도 들어가면서 아마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 스포츠는 지금 거의 이 변혁의 어떤 변곡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께서 재임 기간 동안 이 문제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이것만큼은 내 박양호 장관 표 정책으로 내가 남기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브랜드 또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려고 그러면 그 하나를 딱 집으면 좋긴 하겠는데, 글쎄요, 저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스포츠 정책 기본적인 3대 목적을 다 구현해 보고 싶다. 최소한 기초를 만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엘리트 체육에 있어서의 어떤 정상화 문제,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바로잡아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 혁신을 이루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활체육을 통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대중화 문제, 그것도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장관이 제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에 좀 소홀히 되었던 사실 스포츠 이 산업 문제, 스포츠를 통한 경제에 기여하는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문제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은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혁신 문제, 그게 뭐니 해도 현안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역시 생활체육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 수영장이 되든 체육관이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시설들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단순히 체육을 즐기는 차원에서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또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정말 스포츠 산업, 요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스포츠가 또 경제다 하는 또 그런 것도 최소한 초석을 꼭 깔아놓고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욕심 많으시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모쪼록 이제 한 취임 100여일 정도 되셨는데 앞으로 많은 성과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